다리에 쥐가 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딱 3초만 하면 고통이 즉시 완화될 거예요. 새벽 다리에 쥐 한 번 났다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요, 어떤 쥐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반복되는 다리 쥐 한쪽 다리만 계속 아프거나 붓는다면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게 아니라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노년 근육 경련과 혈액 흐름 변화를 연구해온 박성진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다리 쥐 하나로 큰 문제를 발견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딱 3초 만에 통증을 꺼주는 방법부터 반드시 구분해야 할 위험 신호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인데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요즘 새벽에 다리 쥐 때문에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숫자 1 한번 남겨주세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박미숙 님이셨는데요. 새벽마다 다리 쥐로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쥐가 풀려도 다리가 계속 뻣뻣하고 종아리가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느껴 바로 검사를 받으셨고 다행히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관리할 수 있었어요.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그냥 쥐인 줄 알았는데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리쥐를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위험한 경우는 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육 사용이 갑자기 늘어나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핵심은 준비되지 않은 근육이에요.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시다가 갑자기 손주와 놀이공원을 가신다거나 오랜만에 등산을 하신다거나 하면 그날 밤 다리가 쥐날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활동량이 적던 분이 갑자기 오래 걷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면 근육 경련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근육 섬유가 갑작스러운 부하를 견디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서울대 스포츠의학센터의 연구에서도 이런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72세 김명수님은 손자와 외출 후 밤마다 쥐가 반복됐는데 제가 휴식과 간단한 스트레칭만 알려드렸더니 쥐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활동 후 반드시 종아리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서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늘려주세요. 통증을 참고 버티는 건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됩니다. 근육이 더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최근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스트레칭을 꼭 해보세요.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지는 게 문제예요.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미 몸이 상당히 탈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국내 노년 건강 연구에서도 수분 부족이 야간 근육 경련과 밀접하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65세 최순자님은 하루 물 섭취를 늘린 뒤 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후로 한 컵씩, 저녁 식사 후 한 컵 이런 식으로요. 밤에 화장실이 걱정돼 일부러 물을 줄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차라리 저녁 8시 이후엔 물 섭취를 조금 줄이시되 낮 동안은 충분히 드세요. 바나나나 고구마 같은 음식으로 칼륨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근육은 바로 반응합니다. 근육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이 흐름이 막히거나 느려지면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요. 혈당이나 혈압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쥐가 잦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말초까지 제대로 영양이 전달되지 않거든요. 대한순환기학회 연구에서도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경련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왔습니다. 70세 이순자님은 생활관리를 시작한 후 쥐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더니 다리 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셨어요. 통증만 보지 말고 다리 상태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다리가 자주 차갑게 느껴지거나 색깔이 창백하거나 한쪽 다리만 유독 붓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리가 자주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물이 쥐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약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은 소변으로 나트륨과 칼륨을 배출시키면서 전해질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때때로 근육통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요. 63세 장성호님은 약 조정 후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바꾸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복용약이 바뀐 적 있으신가요? 약을 바꾼 후 쥐가 시작됐다면 그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사실을 꼭 말씀드리세요. 수면 자세가 잘못되면 밤새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발끝이 아래로 처진 채 오래 유지되면 종아리가 경직돼요. 이불이 무겁게 발을 누르고 있어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발이 자연스럽게 90도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발끝이 아래로 처지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75세 김철수님은 발밑에 쿠션 하나 받쳐놓은 것만으로 새벽 쥐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작은 베개나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발목 밑에 받쳐 놓으시면 됩니다. 작은 자세 교정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옆으로 누워 자실 때도 다리를 쭉 펴기보다는 살짝 구부리는 게 좋아요. 잠버릇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자세로 주로 주무시나요? 자연스러운 근육 감소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량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엔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활동을 해도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경련도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만 잘해도 근육 감소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리 쥐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쥐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자기 전 스트레칭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추가 정보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반복 가능한 습관이에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동작은 오래 못 가거든요. 간단한 동작 몇 가지만 5분 정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침대에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 하는 동작만 10번 정도 반복해도 효과가 있어요.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씩 뒤로 쭉 빼서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도 좋고요. 이때 앞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뒷다리는 쭉 펴시는데 발뒤꿈치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20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리를 바꿔주세요.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당기거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아프게 늘리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근육이 다칠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천천히, 편안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종아리를 천천히 늘리고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발목 돌리기도 좋은데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에 쥐가 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한 컵이 200ml 정도니까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되겠네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전후로 한 컵씩, 간식 시간에 한 컵씩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시다면 저녁 8시 이후엔 조금 줄이시고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전해질 보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나 요거트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활동량이 많았던 날엔 더 신경 써서 드세요. 시중에 나온 이온 음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분이 많으니 너무 자주 드시진 마세요. 차라리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보카도도 칼륨이 풍부하고 호박씨는 마그네슘이 많아요. 멸치나 우유는 칼슘 공급원이 되고요. 이런 음식들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자연스럽게 전해질 균형이 맞춰집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이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해요.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리가 차가우면 쥐가 훨씬 잘 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근육이 경직되기 쉽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분 정도만 해도 다리가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겨울철엔 잘 때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다리에 담요를 한 겹 더 덮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다리가 차가워져서 쥐가 날 수 있거든요.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마시고 긴 바지를 입거나 무릎 담요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너무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걸을 때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의식적으로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강화됩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도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물의 저항으로 근육 운동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셔도 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약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쥐가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 생겼거나 심해졌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의 종류와 용량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도 균형 있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고기, 생선, 계란, 콩류 같은 단백질 음식을 몇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하셔야 해요. 비타민 D도 중요한데요. 햇빛을 충분히 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5분 정도만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도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겨울철이나 외출이 어려우시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모든 실천의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귀찮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밤에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리쥐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만 봐도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근육 사용,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문제, 약물 부작용, 잘못된 수면 자세, 그리고 자연스러운 근육 감소까지. 이 모든 원인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밤에 몇 번 깨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증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장기적으로는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다리쥐가 혈액순환 문제의 신호일 때 이걸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 다리만 계속 붓거나 색깔이 변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밤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리가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천법들, 스트레칭하고 물 충분히 마시고 영양 섭취 신경 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들이 결국 다리쥐만 막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바로 잠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 3분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 하는 동작만 천천히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엔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씩 뒤로 쭉 빼서 종아리를 늘려주시고요. 각 다리마다 20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오늘 밤부터 시작하셔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물도 꼭 신경 써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점심 전후로 1컵씩, 저녁에 1컵. 이렇게만 해도 하루 5잔은 되잖아요.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바나나 같은 과일도 하루에 하나씩 챙겨 드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유독 증상이 심해지는 진짜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다리쥐가 나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과 함께 밤 시간대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관리법도 알려드릴 겸, 또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쥐가 완전히 사라진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나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뜨끔했던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혹시 지금 다리쥐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1. 이 영상을 보고 오늘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0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